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고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대를 지켜내고 있죠. 여기서 당장에 크게 올라간다?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횡보가 필요하고 횡보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22평이 끌어져 올라올 겁니다. 왜? 자, 보세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졌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22평에 대한 평균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높아지는 과정에서 정배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언제까지 유지할까요? 실적이 피크를 칠 때까지. 근데 그 실적이 피크를 칠 때까지 우리는 보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매매하는 타점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맞죠? 그래서 이걸 이제는 지표로 활용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만 가지고는 지금 반도체 종목에서 뭐 큰 수익을 내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밑에다가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반도체는 뭐 춘추전국 시대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쵸? 지금 미국 시장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반도체죠. 엔비디아를 앞세운 반도체 종목군들, 뭐 마이크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죠. 이 종목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토대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보세요. FOMC가 오늘 있고요. 금리 결정이 나올 겁니다. 금리에 대한 예상치 동결이죠. 뭐 거의 확실하죠. 근데 문제는 6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5월 달은 FOMC가 없으니까 6월 달에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뭐 예상치가 또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뭐 동결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되고, 뭐 6월 달에 뭐 지금 뭐 금리를 높인다, 낮춘다, 뭐 동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높아진다. 한번 출렁이고 다시 올라갑니다. 낮아진다. 그러면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결한다. 그냥 현재 상황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반도체 쪽의 주도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왜? AI 서버에 대한, 그쵸? AI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올해 3배 증설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5000번대 시리즈입니다. 5000번대 칩은 효율이 4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즉 25%에 지금 먹고 있는 게 100이라고 쳤을 때 25의 전기만 먹더라도 뭐가 나옵니까? 효율이 지금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 전력을 먹고도 지금 이상의 처리 속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또 교체 수요가 또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러면 신제품까지 기업들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앞서서 선점해야 돼요. AI 시장을.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픈 AI 쪽, 그렇죠?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있죠. 그리고 메타는 지금의 안드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기 오픈 AI 쪽은 애플 쪽이고요. iOS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타는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자, 내가 판을 깔아줄 테니 너네 들어와라. 그럼 여기서 아마존은 뭐 할까요? 자, 그래. 내가 여기를 서버를 내가 다 구축해 줄 테니 너네 와서 놀아라.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쪽 수요가 어디서 감당합니까? 엔비디아에서 감당한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가 확 치고 올라와요. 여기서 뭘 만듭니까? 똑같이 AI 칩을 만들죠. 엔비디아 그리고 AMD AI 칩을 똑같이 만듭니다. 지금 세계에서 그냥 지구상에서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엔비디아하고 AMD.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여기 그 AMD에서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없어서 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쿠다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한국 시장에서의 강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춤하는 거일 뿐이지, 금리에 대한 부분이 결정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를 높인다, 경기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를 낮춘다, 이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왜? 자, 있어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결시킨다? 그럼 지금 유지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동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올리는 부분을 연준에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한 번의 실기로 인해서 지금 금리를 5.5%까지 가파르게 올리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부담 요인을 또 갖고 간다? 이 자체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예상치다. 그래서 올렸을 때, 동결시켰을 때, 내렸을 때를 모두 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종목 타점으로 활용했을 때가 중요하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원리를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3년도 실적 보셨죠?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실적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게 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중요한 건 타점이고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다.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제가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한다. 그쵸? 자,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한미반도체를 매매할 때 그리고 관련주들을 매매할 때 제가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시세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다면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가온전선 왜 하죠? 전기 쪽. 최근에 HD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전기, 변압기 이쪽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 부족 사태까지 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 전기 공사를 다시 하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쵸? 일종의 한 번 깔아두면 거의 한 30년, 40년 동안 손댈 일이 없죠. 자, 당장에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할 수 있지만 그게 충분한 마진을 두고 설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회성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한 거고 그쵸?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가온칩스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뭐 반도체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와 같이 다른 반도체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데 뭐 DI나 그런 종목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18%, 22% 그리고 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했을 때 26%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선반영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시간 타점을 공개를 한다. 아까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면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실제 공유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실제 매수 구간을 실시간으로 내용도 공개를 하지만 다른 종목까지도 공개를 하고 모두 장 시작 전에 제가 공개를 한다. KSP, 덕산테크피아,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 보면 모두 다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모두 다 8시 56분, 8시 55분, 8시 57분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람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아쉽게도 제가 4월달 들어서는 매매를 못했지만 3월달에 첫 번째 시세 구간에서는 저가에 잡지 않더라도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의 수익 구간에서 내가 마감을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즉 소통방에서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면 뭐라 그랬죠? 한미반도체와 관련주 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것도 뭐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소통방에 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와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걸 배웠을 때 꾸준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고 나쁨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을 봤을 때 내가 가장 빠른 지표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시장에서의 선행지표다. 뭐 다른 부분들을 찾아요. 뭐 RSI, 뭐 스토캐스틱 뭐 이런 뭐 보조지표를 찾고 선행지표는 뭘까? 거래량일까? 뭘까? 이런 것들 자꾸 찾는데 그거 다 선행지표
지표가 될 수 없어요. 주가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을 본다는 건 주가를 본다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은 뭐예요? 돈이 들어와요, 움직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 됩니까?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가 참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다 공유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